기본적인 부등식의 영역에 관해서 보도록 해볼게. 자, 일반적으로 어떤 도형의 방정식에서 식이 주어지면 이렇게 y는 fx다라는 식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졌으면 이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값과 y 값들을 구해서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점들을 이어서 이렇게 어떤 도형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 나갔었어. 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등호가 포함된 어떤 등식이 아니라 부등호가 포함된 형태의 부등식이 주어지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과 y값을 구하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간 식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x, y 값을 어떻게 찾고 또 이것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 어떻게 이제 표현해 나가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는 보게 될 거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부등식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자세하게 이 부등식 영역이란 것이 무엇이고 아무튼 아까 이야기했던 이렇게 부등호로 포함된 식을 어떻게 표현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해볼게.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등식으로 표현된 이 식을 한번 이 도형의 방정식을 대충 적어보면 만약에 직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주어진 식을 좌표 평면에 표현해라.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나는 그냥 직선으로 할게. 그럼 이렇게 등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이렇게 다 이어서 요 위에 있는 점들이 이렇게 다 모이게 바로 요 등식을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요 등호를 만족하는 건 요 경계선 요 선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구해달라는 소리고 이번에 여기서는 여기 주어진 이 y 값이 어떤 x 값 이렇게 대입했을 때 그때 나온 요 함수 값보다 작은 값의 뭔가를 범위를 찾아달라.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x가 만약에 a일 때 fa를 구하라 그러면 딱 이 지점에 있는 요 값이 fa인데 지금 이렇게 y 값이 fx보다 작다는 소리는 내가 주어져 있는 요 fa보다 작은 점들을 한번 찾아보아라.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작은 점들을 찾아보면 결국은 이건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이다, 그치?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네. 그럼 비단 x는 a인 뿐만 아니라 이쪽에 x 값이 주어진 모든 값들에 관해서 이렇게 함수 값들이 다 있을 거고 그 함수 값보다 작은 값들을 다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이 경계선 아래쪽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을 한번 찾아보아라. 이런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겠네.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어떤 도형의 방정식에서 부등호로 표현된 어떤 식이 나오면 이렇게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범위들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체킹이 될 거고 그랬을 때 y가 fx보다 작다는 소리는 y는 fx에 그려진 도형의 방정식보다 아래쪽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을 색칠해주면 그게 바로 이 부등식의 영역을 만족하는 값이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y 값이 fx보다 큰 영역을 찾아달라. 그럼 그랬을 땐 어디겠어? 그럼 이 경계선보다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색칠해주세요. 이런 말과 같은 말이겠네. 그래서 y가 fx보다 큰 영역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경계선의 윗부분을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면 그게 바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영역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부등식이 나왔을 때 이제 위쪽이냐 아래쪽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영역을 색칠해주면 끝이라는 거. 간단하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이 주어졌어. 원이 주어지고 역시 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원의 방정식에서 부등호로 표현된 부등식 영역을 찾아달라. 그럼 이렇게 하면 자, 이것도 똑같은 원칙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데 일단 원이 주어졌으니까 원을 이렇게 하나 좀 그려보면 그래서 반지름 이렇게 적게. 자, 그럴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을 만족하는 어떠한 값들을 구하라. xy 값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지금 노란 부분으로 그려진 요 경계선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등식을 만족하는 xy 값이 될 거야. 자, 근데 이번에 부등식이 딱 주어져 놓고 부등호가 주어져 놓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r제곱보다 작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찾아보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이 경계선이 반지름과 값이 같은 거라면 r제곱과 값이 같은 거라면 이것보다 작은 놈들은 이 원의 어느 쪽이겠어? 작은 값이니까 당연히 안쪽에 이렇게 색칠되는 이런 부분이겠네. 아, 그럼 앞으로 이게 원의 방정식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즉 이쪽에 원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내가 체킹을 해야 되는 영역은 원의 안쪽 부분을 이렇게 체킹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식이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주어진 식이 반지름보다 크다 했을 때는 원의 어디겠어 그러면? 그렇지. 바깥 부분이 이렇게 색칠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영역이 주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영역을 구분해서 색칠을 잘 해주기만 하면 돼. 한번 이게 색칠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몇 번 좀 연습을 해보면, 자, y는 x-3보다 작은 부등식의 영역을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일단 먼저 y는 x-3이라는 직선을 먼저 그려줘. 경계선을 먼저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지. 경계선을 그려보면 y절편이 마이너스 3, x절편이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직선이 그려질 건데, 자, 여기서 한 개 주의할 점 뭐냐면, 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은 당연히 이렇게 이걸 만족한 xy 값이니까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제 부등식 영역에서 이렇게 부등으로 표현된 형태의 식에서 내가 단순하게 경계선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주어진 식에서 만약에 등호가 없을 경우에는 이 x와 x-3이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 자체를 구하고 싶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밑에 등호가 없을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주고, 등호가 지금 없다면 그때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표기를 해준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y 값이 x-3보다 작은 구간에 해당하는 영역을 색칠해 주세요 이런 말인 거니까 결국 경계선 어느 쪽이야? 그렇지, 아래쪽에 색칠되면 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전체 다 색칠을 해주면 그게 바로 이 부등식의 영역을 만족하는 부등식 영역의 범위가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래쪽에 그리냐 위쪽에 그리냐가 만약에 좀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색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그까지 내가 소개를 해주면, 자, 만약에 이게 위아래가 구분이 좀 짜증나잖아.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영역의 특징은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 전체가 다 색칠이 됐냐 아니면 이 위쪽 부분 전체가 다 색칠되느냐, 약 딱 두 가지 경우로밖에 안 나뉘어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구간이 두 개 이렇게 나뉘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 구간에서 한 점에 해당하는 점을 하나 찾는 거야, 그냥 대충.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가장 계산하기 간편한 0,0을 예로 들어서 내가 생각해 보면, 자, 이 0,0은 역 경계선 위쪽에 있는 구간의 어떤 점이다, 그치? 그럼 이 점 0,0을 이 부등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0,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이 부등식이 맞는 부등식이야, 틀린 부등식이야? 틀린 부등식이지. 그럼 틀린 부등식이란 소리는 이 점이 속한 구간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 점이 속한 영역이 부등식을 만족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이렇게 색칠해주면 요 부등식에 만족하는 구간을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을 그려놓고 위아래 구분이 힘들다면 이런 식으로 점을 대입해서 그 점을 만족하는 영역을 색칠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한 개만 더 해보자. 원의 방정식도 하나 해보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랄까? 요걸 만족하는 영역을 색칠해보아라. 그럼 그랬을 때 첫 번째 일단 원의 방정식을 하나 그려줘야 되겠네. 근데 원의 방정식 그리는데 이번엔 등호가 포함됐으니까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자 뭐야, r제곱 값보다 식이 더 작은 거니까 원의 어디에 내부를 색칠해달라, 이런 말과 같은 말이겠네, 그치? 그럼 내부를 색칠하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색칠하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부등식 영역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경계선 포함하여 다 그려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내부냐 외부냐 식을 따지기 너무 짜증난다, 힘들다, 뭐 이렇게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구간은 원의 안쪽과 바깥쪽이니까 둘 개의 영역에 아무거나 좌표를 하나를 대입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여기도 계산하기 쉬운 0,0을 하나 좀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여기 0,0을 딱 집어넣어. 그럼 0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부등식은 맞는 부등식이야, 틀린 부등식이야? 맞는 부등식이지. 그럼 결국은 이 점이 속한, 이 점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어떤 점이 되는 거고, 결국 이 점이 속한 구간에 있는 모든 값들은 다 이 부등식을 만족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부등식을 만족하면 결국 이 점이 속한 구간, 요 구간을 이렇게 전부 다 색칠해주면 이 부등식에 맞는 구간이 이렇게 색칠이 된다는 거야. 간단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등식 영역을 사실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처음 그려졌던 요 부등식을 가지고 이 그래프에서 이제 해당하는 영역을 색칠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경계선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도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원에서도 내부냐 외부냐 그냥 한 방에 잘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아까 점을 대입해서 그 점에 해당하는 영역을 색칠해서 아무튼 이 부등식 영역의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집을 봐도 그냥 이것을 색칠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들 여러 문제들 풀어보면서 기본적으로 색칠하는 것들은 완벽하게 익혀둘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못해서 뭐 더 문제를 더 못 푸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기본적인 부등식 영역에 관한 개념들은 반드시 잘 숙지해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알겠지? 그림 좀 더 그려보고 좀 더 연습해봐봐. 자, 기본적인 부등식 영역에 관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